소고기는 못 참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짜장라면에 한우 채끝 살짝 올리기만 해도 음식 퀄리티가 달라지고요. 부위별로 한우를 즐기는 한우 코스 요리 식당이 유행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우 다 먹잖아. 히트 브랜드잖아요. 명절을 앞두고 항상 궁금한 차트가 있죠. 바로 선물 세트 순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물 세트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선물로 가장 인기 있었던 품목은 역시 소고기였고요. 백화점 고객 10명 중 3명이 한우 선물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매년 수요가 늘고 있는 음식계의 명품 한우. 선물 주는 사람도 으쓱, 받는 사람도 대접받는 기분이고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다. 솔직히 소고기를, 그것도 한우를 사준다고 하면 사심 아닌가요? 물론 한우 회식이라면 약속도 취소하고 가야죠. 한우는 언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고급 브랜드가 된 걸까요? 흔히 국내산 소고기는 모두 한우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요. 국내산 소고기는 원산지의 의미입니다. 한우는 품종으로 국내에서 나고 자란 순수 혈통의 소를 말합니다. 최근 외국에도 한우가 점차 알려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얼마 전 프리시즌 축구대회로 한국을 방문한 FC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김민재 선수를 포함해 선수들 모두 한우 회식을 했다는데요. 라이머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우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만족했다고 합니다. 토트넘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우를 이미 경험하고 갔죠. 적당히 기름기가 돌면서 살코기와 지방의 밸런스가 적당해 부드러우면서도 향이 깊은 담백한 한우의 맛. 이제는 많은 외국 축구 선수들도 알게 됐네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종합일간지인 USA 투데이에서도 한우를 지구상 최고의 고기로 극찬했는데 희귀한 품종, 차별화된 맛, 특별한 사양 관리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우가 지금의 맛을 찾기까진 여러 고난과 긴 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역사 속의 소는 농사와 밀접한 고마운 가축이죠. 신라시대에도 소를 농사일에 권장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를 통해 전해지고 있고 벼농사를 중점적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는 특히 소가 농가의 큰 재산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출제 문제엔 추구육 성장 방안에 관하여 논하라는 문제도 있었다고 하니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 육성 방안쯤이 되려나요? 그러나 양반들과 부호들 사이에선 소고기 소비가 많았고 풍속화에 남아있는 소고기를 야무지게 구워 먹는 모습. 소고기는 못 참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님들도 똑같았네요. 때문에 농사에 활용되는 농우가 과도하게 도축되는 걸 막으려고 임금이 우금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소를 탐냈던 건 양반들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한우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로 반출되는 수탈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일본의 시각에 한우의 우수성이 보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체격도 크고 일소로도 영리한 한우가 일본이 보유한 소에 비해 뛰어나니 그렇게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일소로도 인정받고 고기로도 가치가 있는 한우인데 경제 발전에 몰두하던 그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농촌에서는 농촌대로 농으로 활용해야 했고 도시에는 소고기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많아지고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야 하죠. 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소고기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로 소 도축을 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공급은 더욱 줄어들고 소값 파동이 일어납니다. 1967년 정육점들이 소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소고기 품귀 현상에 결국 정부는 다른 방안을 찾아봅니다. 소고기 수입에 나서고 축산진흥대책으로 농가의 부업으로 돼지나 닭을 키우게 했습니다. 소고기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순종 개량이냐 신품종 개발이냐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죠. 소고기 수입이 시작되며 시장은 커졌지만 소를 키우는 농민들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공급이 많아지고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농가에서 수익이 불안정하다면 누가 소를 키우겠어요. 사료 가격도 만만치 않고 더군다나 소는 1년에 송아지 한 마리만 낳는데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들썩이는 가격에 한우 산업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 1980년과 1984년 소값 파동이 일어났는데요.
공급 과잉으로 산지 솥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농가들이 소사육을 포기하며 투매하는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1976년 소고기 수입이 시작되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소고기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생우 수입도 추진했는데요. 그러나 순한 우리 한우와는 달리 수입소는 성질이 사나워 키우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죠. 더욱이 솥값 폭락이란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자 솥값 안정 대책이 발표되고 1987년에는 소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됩니다. 국내 소고기 공급 체계도 한우 중심으로 바뀌고 한우 사육 전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문에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솥값 안정을 위해 그렇게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한국 경제가 점차 성장하고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에 소고기를 수출했던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시장 개방의 압박이 커지며 더 이상 문을 닫고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죠.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은 계속되고 시장 개방 관련한 뉴스들이 연일 신문을 채웠다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앞두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했는데요. 특히 80년대 후반에 와서야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됐던 대한민국 한우 산업. 한우 농가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1999년 9월 전국 한우협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가 전국 한우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할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했다고 해요. 전국에서 모인 한우 농가의 농민들 모습 보이시나요? 농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건 물론 한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부터 유전자 보전, 유통, 사료 공급까지 신경 쓰는 단체를 만든 거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발판이 이렇게 마련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소고기 사주시는 거? 저 한우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며칠 전에도 먹었어. 그러니까 확실히 한우는 다른 것 같아요. 마블링이 미쳤어. 한국 사람이면 한우 다 먹잖아. 히트 브랜드잖아요. 시장 개방과 함께 한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돌파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을 앞둔 1992년 소고기 등급제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90년대까지는 소고기 품질이 아닌 무게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는데요. 품질 상관없이 저가의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하거나 물을 먹여 중량을 늘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품질 이야기에 아니 한우는 입안에서 살살 녹고 원래 맛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농으로 오랜 시간 사육되던 탓에 고기가 질겨 1등급 이상 한우가 많이 없었다네요. 그러고 보면 한우가 들어간 한식 떠올려 보세요. 칼로 곱게 다지는 떡갈비, 푹 끓여서 고기 국물과 함께 즐기는 한우 국밥과 설렁탕. 갑자기 또 배고파지는데요. 아무튼 이 요리 방법이 부드러운 육질을 살리기보다는 질긴 고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죠. 때문에 소비자들도 꼭 고급육을 고집하지 않았고 농가나 유통 방법을 바꾸는 것 또한 어려웠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생산을 이끌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고급육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1등급 이상 소고기가 1993년에는 10.7%, 2024년 현재는 75.5%라고 하니 한우의 품질 정말 달라졌죠. 등급을 부여하니 소비자도 품질을 미리 알 수 있고 국내산 소고기 품질 향상에 등급제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품질이 올라가니 이젠 정말 다양하게 한우를 즐기고 있죠. 짜장라면에 한우채 끝 살짝 올리기만 해도 음식 퀄리티가 달라지고요. 안심, 살치살, 알등심 등 부위별로 한우를 즐기는 한우 코스 요리 식당이 유행입니다. 90년대 들어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우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지역마다 한우 프라자가 설립되는 등 한우 브랜딩 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지역 간에도 한우 브랜드 경쟁에 들어가며 한우 전반의 경쟁력을 쑥 올려주는 계기가 됐죠. 소비자들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한우 브랜드를 찾아가며 한우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 고유 형질과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한우. 2006년에는 100대 민족문화 상징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로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잔치의 풍성함을 평가하는 기준이자 한식의 대표가 바로 한우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진짜 한우가 들어갔다고 홍보를 한 한우 불고기 버거 기억하시나요? 음식에 한우가 들어가면 특별해지는 마법. 전국 한우협회는 한우 판매점 인증과 유통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2005년 자조금을 설치하며 한우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과 협업하기도 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하는 한우, 특별한 날 즐기는 음식으로 홍보하며 고급화는 유지하되 일상에서 함께하며 사랑받는 음식으로 인식을 심어나간 것입니다. 한우가 식품이 아닌 히트 브랜드 그 자체가 된 것도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집에서 한우를 구워 먹든 가족들과 외식을 하든 원산지 표지판을 보고 우리 한우라는 걸 믿고 먹을 수 있게 된 것.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수입 개방화 대응 정책으로 2008년 원산지 표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보장된 거라고 합니다. 한우만이 한우로 팔리는 투명한 유통 확립을 위한 전국 한우협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도입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우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해주는 한우 스토리. 이러한 노력으로 한우 전후방 전체 산업 규모는 이제 15조 원 가까이 성장했고 취업자 수는 40만 명, 한우 산업 관련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산업 부문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한국 여행 와서 한우를 굽지 않으면 K푸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거란 말까지 나오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즐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외로 직접 나가 홍보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K-팝처럼 한우도 맛과 품질로 세계로 뻗어나가 또 하나의 한류로서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전국 한우협회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데요. 올여름 전국 한우협회는 홍콩의 홍대라는 란콰이펑 거리에서 축제를 열고 워터밤 홍콩에 참가해 팝업 스토어를 여는 등 해외 MZ세대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우 체크 스테이크, 한우 버거, 한우 탕수육을 다들 맛있게 즐기며 호평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우 수출로 한우를 세계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죠? 앞으로 한우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국 한우협회가 이끌어 나가는 히트 브랜드 한우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